대표는 오늘 바른정당 의원 전체 회의에서 사려 깊지 못한 불찰로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6일 당 대표로 선출된 지 73일 만입니다. 이 대표는 제 고민은 개인의 유불리가 아니라 무엇이 당을 위해 나은가였다며 당의 자강불씨가 사그라질까 봐 우려된다는 점에서 고민을 깊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체적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지만 검찰에서 떳떳이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60대 여성 옥모 씨로부터 사업 편의 대가를 봐주겠다는 전제로 현금과 명품 가방 등 6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지만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이 대표의 자진 사퇴로 바른정당 차기 지도부 구성이 궁금해지는데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요. 네, 이 대표가 사퇴하면서 바른정당 차기 지도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김무성,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회의 직후 앞으로 역할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해운 의원의 사퇴 결정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하루속히 결백을 밝히고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박상원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강신영 채널A 국제부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졌던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가 오늘 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바른정당 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사려 깊지 못했던 저의 불찰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실체적인 진실은 조만간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대표직을 놓고 그동안 고심 많이 했습니다. 거짓 주장이 바른정당의 가치 정치를 훼손하고 바른정당의 전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저로서는 참 억울한 누명이지만 모든 진실과 저의 결백을 검찰에서 떳떳하게 밝히겠습니다. 네, 결국 73일 만에 사퇴를 했는데 이 사퇴는 하지만 금품 수수 의혹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끝내 73일 만에 처음에 취임했을 때는 용광로 대표, 이제 대표적인 자강론자였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이 금품 수수 의혹에 결국 발목이 잡힌 형국이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 반대되는 사업가 옥모 씨의 진술이 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역시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당내 안팎에서 지금 현재 계속 부담을 줄 바에는 자진 사퇴를 해라, 아니면 우리가 행동에 옮기겠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다 보니 결국 이끌려 나가기보다는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나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해운 대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돈을 이제 빌린 적은 있지만 모두 다 갚았다. 그리고 차용증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옥모 씨 홍보대행사 대표의 말은 다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차용증 쓰고 줬다는데 차용증을 저는 받은 적도 없고 쓴 적도 없고 그거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물건값도 다 안 주고 돈도 다 안 갚고 옷도 안 줘놓고 줬다고 거짓말. 자, 물론 뭐 일방적인 한 네. 사람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건 검찰에 가서 형사부에 배당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조사하면 나올 텐데 이 두 사람의 말이 너무 180도 다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고 있어서 이해운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많이 불리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공여자가 계속 줬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정확한 증거, 차용증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좀 달라질 수가 있지만 차용증이 만약에 없거나 아니면 그게 뭐 다른 그거라면 증거로서 가치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줬다가 네.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걸 알고 그것도 안 됩니다. 갚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뇌물죄가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뇌물죄는 받아함과 동시에 됩니다. 정말 포장 뜯지 않고 돌려줘야지만이 뇌물죄 성립하지 않거든요.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가 되고요. 옥모 씨 주장에 따르면 뇌물죄로 봐야 됩니다. 대가성, 예. 사업성 편의를 받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선거 네. 자금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김영란법도 지금 또 시행되고 예.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받은 자체가 범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네.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범죄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래 보든 저래 보든 이해운 대표한테는 전 대표한테는 많이 불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돈만 오고 간 것이 아니라 이 뇌물 의혹 사건에 꼭 등장하는 명품, 거기다가 뭐 김치를 담가줬다 이런 의혹까지 나왔는데요. 사업가 옥모 씨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시계하고 벨트는 사준 게 왜 그랬냐면 출장이 잤는데 국내에서는 후진글을 들고 다니잖아요. 대체적으로 기원들이. 근데 외국 나가면은 좀 좋은 걸 이렇게 좀 메고 다니고 이렇게 뭐 시계도 좀 차고 뭐 그래야 되는데 사달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운 대표가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저렴한 물건을 갖고 다니고 저렴한 옷을 입고 굉장히 최대한 소박하게 다녔는데 해외에 나갔을 땐 그렇지 않았다.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운 대표의 해명을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 코디 용품이라고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들고 왔었고 또 구입 대금도 모두 다 줬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박지훈 변호사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가져왔을 때 왜 받았냐는 거예요. 네. 그분이 무슨 코디가 아니잖아요. 이해운 대표의 코디를 담당하는 분이거나 이해운 대표를 위해서 일하는 비서진이거나 이러면 이해가 돼요. 예.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뭔가를 줄 때는 그걸 주면서 뭔가 반대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박지훈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돈을 줬다 하더라도 그걸 받을 당시에 뭔가 뇌물성이 있거나 이해운 대표한테 뭔가 바라는 형식으로 그걸 줬다고 하면 그 자체가 뇌물이 되기 때문에 이해운 대표는 지금 다 갚았다고 하지만 문제가 되고 나서 갚았는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아예 처음부터 받지 않은 게 맞았었는데 뭐 어쨌든 뭐 그분과 관계가 있어서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그분이 뭔가 요구를 할 것을 예상되는 상황에서 받았다고 하면 그 자체가 뇌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해운 대표의 저런 이제 해명이 사실은 조금 궁색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 갚았다고 얘기하지만 그 받은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시선에 봤을 때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걸 바로 돌려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걸 받고 나서 나중에 돈으로 돌려줬다고 하면 그 자체도 사실은 또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일단 100번 양보해서 지금 현재 이해운 의원의 해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증거를 내놓으면 됩니다. 사실상 네. 차용증을 썼다. 단 차용증을 보여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갚았다 그러면 솔직히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서 주지는 않았을 그렇죠. 거니까 금전 거래 기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기록을 보여주면 어느 정도 해명에 설득력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걸 어떤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해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그런 것들을 먼저 좀 보여주는 게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취재진이 조금 전에 그 옥모 씨와 다시 한번 통화를 했어요. 이 대표 사퇴한 거 알고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뭐 지금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꼭 이 파렴치한 사람처럼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고 호소를 하면서 혹시 그러면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이해운 대표 쪽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만나자. 이거 그게 아니니까 뭐 말 맞추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느냐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표 쪽에서는 뭐 정말 깨끗해서 정말 문제가 없어서 연락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은 뭐 정말 조사를 해봐야지 밝혀질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그 전 단계에서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불거졌을 때는 서로 대화하는 게 어려운 게 바로 녹음을 다 이제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불거지면 서로 못 믿기 때문에 안 전화 하는 게- 통화라든지 만나서 얘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락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지금 옥모 씨 같은 경우는 검찰 뭐 조사를 받고 한번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검찰은 중간에 서가지고 누구 말이 더 타당한가를 한번 볼 거예요. 보고 증거가 있는 쪽으로 아마 검찰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해운 대표도 막 곧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해운 대표가 이제 물러나게 됐습니다. 뭐 진짜 석 달도 못 채웠는데 이렇게 되면 원내 이제 교섭단체를 갖고 있는 20석의 바른정당이 네. 어디로 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게 자강론, 그러니까 20석을 가지고 계속 버텨나갈 것인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아니면 한국당이나 또는 국민당과 합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우선 뭐 어떻게 될 건지는 이제 차기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하는데 원래 네. 지난 주말 토일 정도 굉장히 좀 긴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쯤 이해운 대표가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상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되었는데 그게 당내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다음에 이해운 대표도 그 주말부터 나온 게 이제 음모론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그 자강론 파들을
정치적으로 좀 타격 주기 위한 일종의 업무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필이면 그 옆에 또 저렇게 본회의장 옆자리가 또 김무성 대표네요. 뭐 그런 이제 이의원 측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어쨌든 어제 이제 원내위원장 당협 그 국회의원 연석 회의를 통해서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당헌 당규상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또 맡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맡았는데 맡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대를 통해서 지도부를 확정지어야 되는데 당내 기류는 김무성, 유승민 두 분 중에 한 분이 최대 주주 두 분 중에 한 분이 네. 등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데 두 분의 노선이 좀 극명하지 않습니까? 예. 김무성 대표는 지금 정책연대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예. 이제 보는 것이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적으로 일단 그 중도 보수 정당으로 가야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제 개인적인 감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선 의원에다가 원내대표면서 비대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면서 네. 향후 어떤 방향들을 좀 이렇게 짚어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 사업가 옥모 씨와 추가로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혜훈 대표가 이 현금 300만 원을 직접 요구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돈이 없다고. 선배님 제가 오늘 좀 뵈러 갈게요. 그거는 돈 달라는 소리죠. 뭐로 저한테 뵈러 갈게요. 왜 그래? 바빠 죽겠다 내가. 커피 한 잔 먹고 아니면 이제 지가 이게 좀 많이 필요한 날은 밥을 사러 와요. 이태리 네.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말은 확실하게 해야지. 말이 맞다면 돈을 받으러 그러니까 대놓고 뭐 요구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정말 만에 하나 저 말이 맞다면 이혜훈 대표는 앞으로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겠죠. 그럼요. 만약에 저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정치 생명을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건 만약에 재판받거나 검찰 조사하면 구속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저렇게 대놓고 돈을 달라고 하고 물론 이제 이거는 전제가 사실이라는 걸 그렇습니다. 전제하고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이혜훈 대표가 만약에 저런 식으로 전화해서 돈을 계속 받고 또 뭐 음식값도 받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저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저런 식으로 돈을 대놓고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혜훈 대표가 저 사람 얼마나 믿었길래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할 거라고 전혀 상상을 안 하고 했겠죠. 네, 그렇겠죠. 안 그랬으면 저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만약에 사실이라고 네, 사실이라고 네. 하면. 그 옥씨가 또 얘기하는 게 저는 이제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지어서 얘기가 힘들어요. 가게 이름도 얘기하고 그렇죠. 금액도 얘기하고 뭐 갈비, 김치, 그런 그다음에 것까지. 남편을 위한 뭐 양복, 벨트. 네, 이런 것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을 지어서 얘기하면 저렇게 구체로 얘기하기가 힘들거든요. 대략 얼마 줬다. 이 정도 얘기하지 몇 번에 걸쳐서 어디서 만나서 커피 마시러 오고 밥도 사고 어느 식당까지 얘기하는 것은 많은 증인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자료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올 수 있는 적어놨을 상황이잖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수 일단. 있죠. 그렇다고 뭐 한다고 하면 옥모 씨의 말이 100%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김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치는 함부로 안 해줍니다. 그리고 딴 데서 김치 나오면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먹거든요. 네. 돌려보내죠. 뭐 굴젓을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김치를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대충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또 옥모 씨는 그 김치 그 박스를 찍어서 증거로 보여주기도 했고요. 예. 아마 이혜원 대표가 생각보다는 좀 빨리 사퇴를 한 게 검찰 수사를 좀 대비할 상황이 아닌가. 네. 그렇군요. 지금 봤을 때는 뇌물의 가능성도 있고 또 1년 전부터 저 조사도 좀 했다라는 예. 얘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 대표의 어떤 그 명함을 걸고 검찰 수사를 피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곧 조사가 된다면 또 옥모 씨의 진술은 지금 말씀하신 건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네. 구체적 이혜훈 대표의 그 변명이나 그 변소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으로 괜찮다, 있다, 갚았다 이런 내용이기 예.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검찰 조사가 곧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직을 내려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지금 이혜훈 대표가 이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거취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는데,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혜훈 대표 사퇴 결정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자강이라는 단어 자체를 써본 적이 없고요. 정당을 하는 사람이 자기 당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니까. 예. 결국 정치는 세력이지 않습니까? 네. 자, 김무성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두 사람이 최대 주주라면 네. 각각 어느 정도의 세력을 당내에서 갖고 있느냐. 20석 중에 그럼 김무성 편 몇 명,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편 몇 명 이렇게 됐을 때 힘의 이제 균형이 이제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자강론
스스로 이제 성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뭐 본인은 자강론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 주위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혼자서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엊그저께 하태경 의원은 진짜 국회 로텐동홀에서 그 한국당 의원들과 쌍욕을 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라기보다는 하태경 최고위원이 대표적인 자강론자로 이제 보여져. 근데 새가 어떻느냐의 문제는 과거 삼김 정치 시대는 그게 숫자로 세워지는데 요즘 정치에서 뭐 그렇게 이제 딱 뭐 A라는 의원은 누구 사람이다라고 딱 이렇게 명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유승민 그 의원은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였고 상징성이 워낙 강하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든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도 후보였지만 지금 당 대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이른바 중도 합리적 개혁 보수 정당으로서의 어떤 지향과 유승민 의원이 갖고 있는 이미지의 싱크로율이 높죠, 사실은. 굉장히 높은데 또 다른 측면에서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권의 독주가 너무 지속되는 것이 야권의 지리멸멸 때문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야권이 뭐 같이 당을 합치지는 않더라도 공동보조를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보수연대를 해야 되는데 보수연대를 하기에는 유승민 의원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너무 일단 한국당 내에 비토도 심하고 뭐 이런 측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는 또 김우성 대표가 좀 적격이 아닌가. 이런 기류들이 굳이 자강론, 뭐 연대론 이렇게 그 기계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는 것인데 어쨌든 뭐 바른정당의 어떤 당의 정체성,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로 만든 게 자연스러울 수는 있는데 의외로 유승민 의원의 당내세가 과연 그 정도 되느냐의 부분에서는 근데 지난번에 그 한 20명 정도가 대선 직전에 한국당으로 넘어갔을 때 한 20명 정도가 전부 다 김무성계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승민계라고 처음에는 봤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이제 점점점 그게 흔들려 왔던 것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해운 대표를 유승민 의원과 굉장히 공감하는 그 대표로 인식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해운 대표가 이런 안 좋은 일로 낙마를 하게 되고 대표 한 석 달 하면서도 과연 당을 용광로처럼 하나로 모아놓는데 성공했냐.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것과 당내 현실의 간극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져왔을 때 왜 받았냐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코디가 아니잖아요. 이해운 대표의 코디를 담당하는 분이거나 이해운 대표를 위해서 일하는 비서진이거나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뭔가를 줄 때는 그걸 주면서 뭔가 반대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박지훈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돈을 줬다 하더라도 그걸 받을 당시에 뭔가 뇌물성이 있거나 이해운 대표한테 뭔가 바라는 형식으로 그걸 줬다고 하면 그 자체가 뇌물이 되기 때문에 이해운 대표는 지금 다 갚았다고 하지만 문제가 되고 나서 갚았는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아예 처음부터 받지 않은 게 맞았었는데 뭐 어쨌든 뭐 그분과 관계가 있어서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그분이 뭔가 요구를 할 것을 예상되는 상황에서 받았다고 하면 그 자체가 뇌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해운 대표의 저런 이제 해명이 사실은 조금 궁색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 갚았다고 얘기하지만 그 받은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시선에 봤을 때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바로 돌려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걸 받고 나서 나중에 돈으로 돌려줬다고 하면 그 자체도 사실은 또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번 양보해서 지금 현재 이해운 의원의 해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증거를 내놓으면 됩니다. 사실상 차용증을 썼다. 단 차용증을 보여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갚았다 그러면 솔직히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서 주지는 않았을 거니까 금전 거래 기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기록을 보여주면 어느 정도 해명에 설득력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걸 어떤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해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그런 것들을 먼저 좀 보여주는 게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취재진이 조금 전에 그 옥모 씨와 다시 한번 통화를 했어요. 이 대표 사퇴한 거 알고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뭐 지금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꼭 이 파렴치한 사람처럼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고 호소를 하면서 혹시 그러면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이해운 대표 쪽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만나자. 이거 그게 아니니까 뭐 말 맞추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느냐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 쪽에서는 뭐 정말 깨끗해서 정말 문제가 없어서 연락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은 뭐 정말 조사를 해봐야지 밝혀질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그 전 단계에서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불거졌을 때는 서로 대화하는 게 어려운 게 바로 녹음을 다 이제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불거지면
서로 못 믿기 때문에 안 전화 하는 게- 통화라든지 만나서 얘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락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지금 옥모 씨 같은 경우는 검찰 뭐 조사를 받고 하면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검찰은 중간에 서가지고 누구 말이 더 타당한가를 한번 볼 거예요. 보고 증거가 있는 쪽으로 막 검찰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해운 대표도 막 곧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해운 대표가 이제 물러나게 됐습니다. 뭐 진짜 석 달도 못 채웠는데 이렇게 되면 원내 이제 교섭단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역시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당내 안팎에서 지금 현재 계속 부담을 줄 바에는 자진 사퇴를 해라. 아니면 우리가 행동에 옮기겠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다 보니 결국 이끌려 나가기보다는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나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해운 대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돈을 이제 빌린 적은 있지만 모두 다 갚았다. 그리고 차용증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옥모 씨 홍보대행사 대표의 말은 다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차용증 쓰고 줬다는데 차용증을 저는 받은 적도 없고 쓴 적도 없고 그거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물건값도 다 안 주고 돈도 다 안 갚고 옷도 안 줘놓고 줬다고 거짓말. 자, 물론 뭐 일방적인 한 네. 사람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건 검찰에 가서 형사부에 배당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조사하면 나올 텐데 이 두 사람의 말이 너무 180도 다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고 있어서 이해운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많이 불리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공여자가 계속 줬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정확한 증거, 차용증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좀 달라질 수가 있지만 차용증이 만약에 없거나 아니면 그게 뭐 다른 그거라면 증거로서 가치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줬다가 네.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걸 그것도 알고 안 됩니다. 갚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뇌물죄가 문제가 안 됩니다.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뇌물죄는 받아함과 동시에 됩니다. 정말 포장 뜯지 않고 돌려줘야지만이 뇌물죄 성립하지 않거든요.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가 되고요. 옥모 씨 주장에 따르면 뇌물죄로 봐야 됩니다. 대가성, 사업상 편의를 받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선거 네. 자금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김영란법도 지금 또 시행되고 예.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받은 자체가 범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네.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범죄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래 보든 저래 보든 이해운 대표한테는 전 대표한테는 많이 불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돈만 오고 간 것이 아니라 이 뇌물 의혹 사건에 꼭 등장하는 명품, 거기다가 뭐 김치를 담궈줬다 이런 의혹까지 나왔는데요. 사업가 옥모 씨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시계하고 벨트는 사준 게 왜 그랬냐면 출장이 잤는데 국내에서는 후진글을 들고 다니잖아요. 대체적으로 표현들이. 근데 외국 나가면은 좀 좋은 걸 이렇게 좀 메고 다니고 이렇게 뭐 시계도 좀 차고 뭐 그래야 되는데 사달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운 대표가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저렴한 물건을 갖고 다니고 저렴한 옷을 입고 굉장히 최대한 소박하게 다녔는데 해외에 나갔을 땐 그렇지 않았다.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운 대표의 해명을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 코디 용품이라고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들고 왔었고 또 구입 대금도 모두 다 줬다.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박지훈 변호사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저 사람이 저렇게 할 거라고 전혀 상상을 안 하고 있겠죠. 네, 그렇겠죠. 안 그랬으면 저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만약에 네, 사실이라고 하면. 그 옥 씨가 또 얘기하는 게 저는 이제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지어서 얘기가 힘들어요. 가게 이름도 얘기하고 그렇죠. 금액도 얘기하고 뭐 갈비, 김치, 그런 그다음에 것까지 남편을 위한 뭐 벨트, 양복, 벨트. 네, 이런 것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을 지어서 얘기하면 저렇게 구체로 얘기하기가 힘들거든요. 대략 얼마 줬다. 이 정도 얘기하지 몇 번에 걸쳐서 어디서 만나서 커피 마시러 오고 밥도 사고 어느 식당까지 얘기하는 것은 많은 증인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자료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올 수 있는 적어놨을 상황이잖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수 일단. 있죠. 그렇다고 뭐 한다고 하면 옥모 씨의 말이 100%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김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치는 함부로 안 해줍니다. 그리고 딴 데서 김치 나오면 입맛이 안 맞으면 안 먹거든요. 네. 돌려보내죠. 뭐 굴젓을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있기 때문에 김치를 이렇게 주고 받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대충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또 옥모 씨는 그 김치 그 박스를 찍어서 증거로 보여주기도 했고요. 예. 아마 이해운 대표가 생각보다는 좀 빨리 사퇴를 한 게 검찰 수사를 좀 대비할 상황이 아닌가. 네. 지금 봤을 때는 뇌물의 가능성도 있고 또 1년 전부터 저 조사도 좀 했다라는 예. 얘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 대표의 어떤 그 명함을 걸고 검찰 수사를 피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곧 조사가 된다면 또 옥모 씨의 진술은 지금 말씀하신 건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네. 구체적 이해운 대표의 그 변명이나 그 변소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으로 괜찮다, 있다, 갚았다 이런 내용이기 예.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검찰 조사가 곧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직을 내려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지금 이해운 대표가 이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거취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는데,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운 대표 사퇴 결정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자강이라는 단어 자체를 써본 적이 없고요. 정당을 하는 사람이 자기 당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니까. 예. 결국 정치는 세력이지 않습니까? 네. 자, 김무성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두 사람이 최대 주주라면 네. 각각 어느 정도의 세력을 당내에서 갖고 있느냐. 20석 중에 그럼 김무성 편 몇 명,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편 몇 명 이렇게 됐을 때 힘의 이제 균형이 이제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자강론 스스로 이제 성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뭐 본인은 자강론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 주위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혼자서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엊그저께 하태경 의원은 진짜 국회 로텐동홀에서 그 한국당 의원들과 쌍욕을 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라기보다는 하태경 최고위원이 대표적인 자강론자로 이제 이해운 대표는 오늘 바른정당 의원 전체 회의에서 사력 입지 못한 불찰로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6일 당 대표로 선출된 지 73일 만입니다. 이 대표는 제 고민은 개인의 유불리가 아니라 무엇이 당을 위해 나은가였다며 당의 자강불씨가 사그라질까 봐 우려된다는 점에서 고민을 깊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체적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지만 검찰에서 떳떳이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60대 여성 옥모 씨로부터 사업 편의 대가를 봐주겠다는 전제로 현금과 명품 가방 등 6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지만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이 대표의 자진 사퇴로 바른정당 차기 지도부 구성이 궁금해지는데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요. 네, 이 대표가 사퇴하면서 바른정당 차기 지도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김무성,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회의 직후 앞으로 역할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해운 의원의 사퇴 결정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하루속히 결백을 밝히고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박상원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강신영 채널A 국제부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졌던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가 오늘 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바른정당 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사력 입지 못했던 저의 불찰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실체적인 진실은 조만간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대표직을 놓고 그동안 고심 많이 했습니다. 거짓 주장이 바른정당의 가치 정치를 훼손하고 바른정당의 전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저로서는 참 억울한 누명이지만 모든 진실과 저의 결백을 검찰에서 떳떳하게 밝히겠습니다. 네, 결국 73일 만에 사퇴를 했는데 이 사퇴는 하지만 금품 수수 의혹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끝내 73일 만에 처음에 취임했을 때는 용광로 대표, 이제 대표적인 자강론자였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이 금품 수수 의혹에 결국 발목이 잡힌 형국이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 반대되는 사업가 옥모 씨의 진술이 좀 어느 정도 체를 갖고 있는 20석의 바른정당이 네. 어디로 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게 자강론, 그러니까 20석을 가지고 계속 버텨나갈 것인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아니면 한국당이나
또는 국민의당과 합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우선 뭐 어떻게 될 건지는 이제 차기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하는데 원래 네. 지난 주말 토일 정도 굉장히 좀 긴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쯤 이혜원 대표가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상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되었는데 그게 당내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다음에 이혜원 대표도 그 주말부터 나온 게 이제 음모론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그 자강론 파들을 정치적으로 좀 타격 주기 위한 일종의 업무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필이면 그 옆에 또 저렇게 본회의장 옆자리가 또 김무성 대표네요. 뭐 그런 이제 이혜원 측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어쨌든 어제 이제 원내위원장 당의 그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당헌 당규상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또 맡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맡았는데 맡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대를 통해서 지도부를 확정지어야 되는데 당내 기류는 김무성, 유승민 두 분 중에 한 분이 최대 주주 두 분 중에 한 분이 네. 등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데 두 분의 노선이 좀 극명하지 않습니까? 예. 김무성 대표는 지금 정책연대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예. 이제 보는 것이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적으로 일단 그 중도 보수 정당으로 가야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제 개인적인 감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선 의원에다가 원내대표면서 비대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면서 네. 향후 어떤 방향들을 좀 이렇게 짚어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 사업가 옥모 씨와 추가로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혜훈 대표가 이 현금 300만 원을 직접 요구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돈이 없다고. 선배님 제가 오늘 좀 뵈러 갈게요. 그거는 돈 달라는 소리죠. 뭐하러 저한테 뵈러 갈게요. 왜 그래? 바빠 죽겠다 내가. 커피 한 잔 먹고 아니면 이제 지가 이게 좀 많이 필요한 날은 밥을 사러 와요. 이태리 예, 그거는 우리가 준 거예요. 이제 말은 확실하게 해야지. 말이 맞다면 돈을 받으러 그러니까 대놓고 뭐 요구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네. 정말 만에 하나 저 말이 맞다면 이혜훈 대표는 앞으로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겠죠. 그럼요. 만약에 저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정치 생명을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건 만약에 재판받거나 검찰 조사하면 구속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저렇게 대놓고 돈을 달라고 하고 물론 이제 이거는 전제가 사실이라는 걸 그렇습니다. 전제하고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이혜원 대표가 만약에 저런 식으로 전화해서 돈을 계속 받고 또 뭐 음식값도 받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저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저런 식으로 돈을 대놓고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혜원 대표가 저 사람 얼마나 믿었길래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